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는 이사부입니다. 오늘은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코스피 향후 지수 방향은 어디? 이런 제목으로 코스피 지수에 데드크로스가 발생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먼저 구독 신청과 알람 설정, 좋아요 눌러주시면 도움이 되겠고요. 오늘 방송하고 있는 시간은 6월 24일 토요일입니다. 이제 6월 23일 금요일 뉴욕 증시가 하락으로 마감을 한 상태이고 우리 증시도 주말을 앞두고 23일 금요일에 조정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제가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우리 시장이 이 데드크로스가 발생이 이루어진 시점이 예를 들면 6월 24일 시초가예요. 이 시초가에 이미 데드크로스가 나온 상태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상태에서 시작한다. 그러면 주가는 오르면 무조건 이제 이때에 우리가 지수를 보는 것은 기술적 반등으로 보는 거죠. 이때는 이거 기술적 반등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 시점에서 우리가 인버스 곧버스 요런 ETF를 사면서 우리가 주식을 날마다 현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지수가 떨어지면 물론 오르는 종목도 있고 떨어지는 종목도 있겠지만 하락의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이 하락하는 거에 일정 부분을 해지하기 위해서 저렇게 데드크로스가 나오면 인버스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코스피만 발생했고 코스닥은 아직 발생을 안 했는데 이 코스피를 놓고 본다면 우리가 인버스를 살 수 있는 것이 코덱스 이런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요런 것들이 있죠. 그러면 코덱스 200 선물이나 요런 인버스를 사놓게 되면 지수가 떨어지는 거에 2배 정도가 이게 등락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상태는 이게 지금 데드크로스가 발생해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조심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조심이라는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으로 이제 조심해야지 이렇게 해서 조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골든 크로스가 발생할 때까지 지금 데드크로스가 코스피에서 나왔으니까 또는 새로운 매수 신호가 발생할 때까지는 이제 주가가 오를 때마다 현금 비중을 확대하고 주식 비중을 약간씩 축소하면서 주식 비중을 조절해 간다는 것이죠. 지금으로 본다면 6월 26일 월요일 아침 시작할 때 우리 시장이 약세로 출발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태예요. 그러면 지금보다 더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지수가 어디까지 떨어진다, 어떻다, 지지선이 어디다, 물론 이렇게 예측할 수도 있지만 그 예측은 예측으로 생각하면서 준비를 해두고 실제로 시장은 이제 차트가 보여줄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골든 크로스가 날 때까지 조건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골든 크로스가 날 때까지 또는 새로운 바닥 매수 신호가 날 때까지 그 시점까지는 주가가 오를 때 현금을 높이고 보유하고 있는 주식 비중을 낮추고 또 한 가지는 인버스 곧버스 인버스를 사는 거죠. 우리가 그냥 인버스 1배짜리가 있고 2배짜리 인버스 곧버스가 있는데 곧버스를 사는 거죠. 곧버스를 사서 일부를 사서 시장을 해지한다. 만약에 내가 주식을
60%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돈을 100이라고 할 때, 내 돈이 100%라고 할 때, 주식을 70% 가지고 있고, 인버스, 곧버스를 30% 가지고 있으면 이게 거의 얼추 상세가 되는데, 통상적으로 현금을 하나도 없이 다 주식을 가지고 있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권해드리는 것은 주식을 한 50% 정도 비중으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곧버스를 20%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실제로 40% 예를 들어서 90%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곧버스가 2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5대 4 정도 같아요. 주식을 50%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하락으로 베팅한 지수를 40% 정도 갖고 있는 거죠. 4대 4로 해도 좋고요. 그러면 이제 현금이 20%나 30%가 남게 돼요. 예를 들면 주식 50%에 곧버스 20%, 그러면 70%잖아요. 우리가 돈을 쏜 것이. 그러면 현금이 30%가 있어요. 그런데 주식을 60%, 곧버스를 30% 한다. 그러면 10% 현금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조절은 자기가 이제 그동안의 노하우를 생각해서 그런 정도, 주식 50%에 곧버스 20% 또는 주식 60%에 곧버스 30% 뭐 요런 정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에 가면서 이제 코스피에 대해서는 전략을 좀 대응할 수 있고, 저 해지 전략을 언제까지 유지한다? 골든 크로스나 또는 바닥에서 새로운 매수 신호가 나올 때까지 한다. 코스피는 그렇게 대응할 수 있어요. 근데 코스닥은 아직까지 데드 크로스가 안 나온 상태에 있고, 이제 6월 26일 아침 시작을 하면서 또는 6월 26일 날 아침에 떨어져서 시작하면 그날 당장은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6월 26일 날 주가가 아침에 시작하고 나서 추가로 더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 장중에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화요일 날 정도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코스피는 데드크로스가 나왔으니까 주의가 필요하고, 코스닥도 데드크로스가 나오지 않았지만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좀 주의가 필요하죠. 저는 코스피도 골든크로스, 코스닥도 골든크로스, 이때 신나게 매매하고, 코스피나 코스닥 둘 중에 하나가 데드크로스 상태로 이렇게 혼조를 보이면 조금 주의의 경계감을 높이면서, 만약에 코스피도 데드크로스, 코스닥도 데드크로스 이렇게 나오면 반드시 해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좀 줄여놓고 볼까요? 주식으로 놓고 보면 지금 인버스, 요게 보이고 있는 게 인버스인데요. 530 107 삼성 인버스, 요게 정확히 내용이 보면은 이게 삼성 인버스 EX 코스닥 150 선물 ETN이네요. 이게 요런 종목을 사는 거죠. 이게 어쨌든 ETF나 ETN 종목을 사서 해지를 하는 거예요. 요게. 그래서 요런, 근데 요런 그 해지나 ETF 같은 경우는 중장기 투자는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저거는 이게 그 수당이 이 보수가 성공 뭐 일로 그 영업 보수가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장기 투자하게 되면 돈이 녹아나요. 보수도 있고, 이게 ETF 같은 경우는 일종의 파생 상품이기 때문에 롤 오버 비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냥 지수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없어지지는 않지만 롤오버 하면서 롤오버 할 때마다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돈이 조금 떨어지고 이 고리를 띠끼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장기 투자용이 아니라
지수가 조정을 보일 때에 해지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이런 종목에 좀 관심을 가져볼 수 있다. 그래서 지수가 아직까지 데드크로스는 나오지 않았지만 코스닥도 데드크로스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 주가가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하고 올라가면 데드크로스 발생했어도 뭐 별거 없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움직일지를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지금 예를 들면 여기가 데드크로스가 나온 자리고 여기가 데드크로스가 나온 자리고 이렇게 자리들이 만들어지거든요. 여기도 데드크로스가 나온 자리고 여기는 데드크로스가 나왔다가 바로 골든크로스로 바뀌었는데 여기도 데드크로스가 나온 자리고 이제 이 데드크로스가 나온 자리에서 어느 만큼 주가가 떨어질지는 우리가 알기 어려워요. 그러면 어느 만큼 떨어지든지 간에 뭐 이만큼 떨어지든 이만큼 떨어지든 이렇게 떨어지는 자리들이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조금 떨어졌다가 그냥 다시 골드로 바뀐 상태인데 그럴 때 그러더라도 이제 데드가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또 어느 만큼 떨어질지 우리가 모르거든요. 지금 현재 코스피는 이미 데드크로스가 나와 있기 때문에 앞선 데드크로스가 나온 자리들을 본다면 여기서 나왔고 여기 또 여기도 나왔고 여기도 나왔고 여기도 나왔고 여기도 나왔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데드크로스가 나오고 나서 이렇게 이제 떨어지는 자리들이 있죠. 이렇게 떨어지는 자리들을 이거를 우리가 미리 예측해 가지고 이건 조금 떨어질 거야 많이 떨어질 거야 이렇게 예측하지 말고 데드크로스가 났을 때는 조심하다가 골든크로스가 나면 다시 공격 앞으로 간다. 항상 방향을 이렇게 잡고 가시는 것이 좋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 이제부터는 이제 우리 지수가 코스피에서 데드크로스가 났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수 관련 대형주들은 좀 이렇게 박스권이라든지 소폭 조정이라든지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가 쉽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중소형주들 이런 종목들로의 이제 종목 장세 언제나 종목 장세가 우세하지만 이번에도 종목 장세, 각계 전투 종목 장세, 개별 종목 장세가 나타나기 쉽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우리 회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서 단기 슈팅이 나오는 종목들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단기 슈팅이 갑자기 쭉 나온다. 그러면 와 이거 상한가 가네 대박이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분할 매도를 통해서 비중을 조절하면서 현금을 늘려가고 현금에서 이 매도한 종목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손실 종목 중에서 수익금의 절반 정도 현금을 또 늘리고 그래서 현금을 늘려가고 반드시 곧버스 코스피가 됐든 코스닥이 됐든 둘 중에 하나 선택해 가지고 곧버스를 일정 부분 통해서 예를 들면 주식 20%당 곧버스 10% 비중으로 적절하게 자기의 컨디션 계좌 컨디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해지 전략을 통해서 대응해 주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로 예측을 내 생각으로 내 예측으로 지수를 대응하지 마시고 지수가 움직여주는 그 방향을 보고 그 방향에 따라서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지금 코스피는 데드크로스가 나왔고 코스닥은 아직 안 나왔는데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나올 수도 있다. 안 나오면 안 나온 대로 상승 쪽으로 보면 돼요. 그런데 코스피가 형님이 데드크로스가 나왔으니 코스닥도 나올 위험이 있으니까 코스피 코스닥 둘 다 골든크로스에 있을 때는 공격 앞으로 열심히 매매를 하는 것이고 둘 중에 하나가 데드크로스고 하나만 골든크로스면 우리가 좀 조심하면서 경계감을 높이고 둘 다 지금 코스피가 데드크로스 나왔어요. 코스닥도 데드크로스가 나온다면 둘 다 데드크로스가 되죠. 그러면 반드시 해지를 하고 그 다음에 현금 비중을 좀 높여간다. 이렇게 대응 전략을 잡아두시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 신청과 알람 설정,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